미친. 맙소사. 이게 뭐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린 순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전 화면 속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자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황소개구리였습니다. 피자가 아닙니다. 예술이 훼손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자부심이, 전통이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엘레나, 무슨 일이에요?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그녀에게 보여줬죠. 그녀의 눈도 커지며 경악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자 위에 개구리요? 이게 진짜라고요? 진짜였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피자헛에서 출시한 신메뉴라는 설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피자 한가운데 놓여있는 황소개구리는 마치 이탈리아 문화를 조롱하며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노벨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제 삶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셨던 부모님을 따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바로 문화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각각의 전통, 예술, 그리고 음식은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영혼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볼로냐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아버지를 따라 이탈리아 외교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외교 업무를 맡아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늘 흥미를 가져온 나라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를 통해 양국의 특별한 문화적 유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제 나라에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준비 중인 제9회 세계 이탈리아 음식 주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중해 식단과 요리의 뿌리, 건강과 전통으로 이탈리아 음식의 본질과 가치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춘 중요한 행사입니다. 사실 이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 이탈리아 음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죠. 이탈리아 음식을 단순히 맛있는 요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 조사를 하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목격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고향 이탈리아는 아름다운 풍경과 예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상징 중 하나인 피자가 끔찍하게 왜곡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자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피자는 밀가루 반죽 위에 전통적인 재료를 정성스레 올려놓아 화덕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구워내는 우리의 역사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라니요? 이건 문화적 폭력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흥분한 이유를 곧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 끔찍한 사진이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나겠는데요? 그런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을 우습게 여긴 행위입니다. 온라인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쾌하고 구역질 난다. 먹으면 악몽을 꿀 것 같다. 혐오감이 든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혐오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장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재료를 엄선하며 화덕 앞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피자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삶과 열정이 담긴 예술입니다. 그런 피자가 황소개구리로 희화화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창의적 시도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입니다. 황소개구리를 피자에 올린 그들의 발상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탈리아 문화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취급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창의적인 메뉴 개발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창의성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조롱하고 전통을 희화화하며 문화적 가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타국의 문화적 유산을 무시하는 사례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스시를 중국식으로 변형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김치를 대량 생산해 값싸게 수출하면서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국 문화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왜곡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 마치 자신들이 문화적 중심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황소개구리 피자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국은 피자를 그저 밀가루 반죽 위에 아무 재료나 얹으면 되는 단순한 음식으로 취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자는 단순히 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인들의 정성과 열정이 깃든 예술입니다. 피자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하나가 전통의 연속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위에 황소개구리를 올려놓고 그것을 새로운 메뉴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기괴한 음식을 만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인들의 자부심과 가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중국이 보여준 이런 태도는 단순히 이탈리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타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거나 왜곡하며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국의 한식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은 한국 음식점들을 모방해 엉터리 메뉴를 만들어 팔고 심지어 한국이 아닌 중국이 한식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나라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무작정 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는 데 익숙합니다. 황소개구리 피자를 개발한 중국 피자헛의 행위는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국 문화를 대하는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몇 달 전 업무차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리는 언제나 제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와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저는 파리를 방문할 때마다 마치 고향을 떠난 먼 친척 집에 들른 듯한 편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제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출장 중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한국에서 근무한 이후로 점점 좋아하게 된 한식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파리에서도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국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기대감에 한식당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후기와 평점을 비교한 끝에 한 곳을 선택해 찾아갔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이 반갑게 느껴졌고 외부 인테리어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포차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얼떨떨한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을 때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한국 음식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메뉴 구성은 생소했고 음식 설명에는 낯선 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표 메뉴라는 치즈 닭갈비를 주문했지만 테이블에 나온 음식은 한국에서 익숙히 보던 그 닭갈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비주얼부터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치즈가 흘러내리는 퍼포먼스는 화려했지만 그 맛은 중국식 향신료가 섞인 듯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톡 쏘는 시큼한 식초 맛이 강하게 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찾아온 곳일까 싶어 벽에 걸린 장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온사인에 적힌 문구들은 어색한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술 친구는 나루해 같은 문장이 눈에 띄었고 심지어 동해 남부선 대신 동해님 부선이라는 잘못된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안함은 결국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식당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식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음식들을 판매하는 가짜 한식당이었던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른 한식당들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곳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뉴는 겉보기엔 한식처럼 보였지만 그 맛은 한국 음식과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김치조차도 제대로 된 발효김치가 아닌 이상한 변형된 음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식 국수라는 이름이 붙은 메뉴는 사실상 중국식 탄탄면과 비슷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친구 중 한 명이 틱톡에서 본 유명한 한식당을 추천해줬을 때 그곳이 제가 이미 다녀온 가짜 한식당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정통 한식당이라고 믿고 있었고 한식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은 한국 음식의 이름만 빌려온 엉뚱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가짜 한식당들이 단순히 파리의 몇몇 사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한식당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K-푸드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이용해 한글 간판과 한국적인 인테리어를 내세우고 현지인들에게 한식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고용해 화려한 치즈 퍼포먼스를 강조하며 이런 가짜 한식당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지인들은 이들의 마케팅에 쉽게 넘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정통 한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저는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왜곡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 대한 왜곡과 모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그 속에 담긴 정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소비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피자와 파스타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듯 한국 음식도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런 음식이 왜곡되고 희화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얼마나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몇 달 전 프랑스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가진 깊은 전통을 생각하며 이 두 나라가 함께 문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는 그 가짜 한식당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문화란 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유산입니다. 그러나 중국계 한식당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 겉모습만 흉내낸 왜곡이었고 그것을 경험한 현지인들은 그 왜곡된 이미지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느꼈던 실망감은 단순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우리 문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희화화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두 나라가 공유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가치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최근 저는 이런 문화적 공통점을 떠올리며 특별했던 한 경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한국 문화를 조명했던 사례입니다. 구찌는 지난해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구찌가 경복궁을 무대로 삼아 한국의 문화유산의 경의를 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렸던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찌는 이탈리아 브랜드지만 그들의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를 온전히 존중하며 그 가치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도 구찌는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구찌 문화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전시와 공연이 서울 이태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의 주인공은 미술가 김수자, 영화감독 박찬욱, 현대무용가 안은미,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장들로 전시를 통해 한국 예술의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시를 보며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수자의 미술작품이 보여준 개념적인 아름다움, 박찬욱 감독의 섬세한 창작 세계, 안은미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성진이 연주하는 음악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구찌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찌 가옥 3층의 다크룸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는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이미지와 소리들은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고 있었고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는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전시장의 특별 무대에서 그는 한국 문화의 우아함과 섬세함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소리로 표현한 예술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자신의 전통을 사랑하며 그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전통을 지키고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피자, 파스타, 와인 같은 우리의 전통 음식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소비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한식과 문화가 왜곡되거나 희화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목격한 가짜 한식당들은 한국의 전통을 모방한 척하며 본질을 망가뜨리는 사례였습니다. 반면
구찌가 한국 문화를 다룬 방식은 그 진정성을 보존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이나 예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존중받고 보호되며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이 점에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가 협력하여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이 수백 년에 걸쳐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것처럼 한국의 전통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느낀 실망은 구찌의 프로젝트를 떠올리며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를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장인정신. 그것은 이탈리아와 한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이자 두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한 조각, 한 잔의 와인, 그리고 한 장의 가죽에도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같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세심함과 정성, 그리고 전통을 대하는 태도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기술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혁신과 기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뷰티 산업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뛰어난 품질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부를 관리하고 가꾸는 데 있어 과학적 접근법과 자연주의를 결합한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환경, 친화적인 성분,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에서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된 제품들은 사용자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즐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매년 커져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한국에서 화장품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라는 부탁은 이제 제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로냐로 돌아갈 때면 캐리어는 클렌징 오일, 에센스, 마스크팩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이 단순히 K-팝 스타들의 인기로 인해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럽 소비자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올해 열린 세계 최대 미용 박람회인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275개의 한국 화장품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체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클렌징 오일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안내하는 모습은 이탈리아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한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부를 다루는 과학이자 철학입니다. 또 다른 바이어는 지속 가능한 성분과 환경 친화적인 포장으로 만들어진 한국 제품은 앞으로의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갈 미래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트렌디한 제품을 넘어서 혁신과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32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화장품 수출액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K-뷰티라는 이름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을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자동차, 이탈리아의 가죽 제품처럼
이제 한국 화장품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독창성과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강력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한 것 이상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기술과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한국 화장품을 선물할 때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한국의 철학과 혁신의 가치를 함께 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가 공유하는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정신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 동안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장 중 가짜 한식당에서 느꼈던 실망감과 구찌의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한국 예술에 대한 존중은 제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피자와 파스타, 와인 같은 음식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듯 한국에서는 한식, 한류, 그리고 예술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련되게 재해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프랑스 출장 중 만났던 가짜 한식당들은 이런 전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글 간판과 한국적인 장식을 갖췄지만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본질적으로 한식의 깊이와 철학을 담지 못한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 문화가 왜곡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본질이 희석될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이런 왜곡된 이미지를 방치하지 않고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세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구찌의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구찌는 한국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그것을 존중하고 더 깊이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경복궁에서 열린 구찌의 패션쇼는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구찌는 지난해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조명하며 패션과 건축, 그리고 문화유산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된 구찌의 프로젝트 구찌 문화의 달은 한국 예술계의 거장들을 조명하며 한국이 가진 문화적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개념 미술가 김수자, 영화감독 박찬욱, 현대 무용가 안은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같은 한국 예술의 아이콘들은 단순히 한국의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시장에 걸린 김수자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만의 철학을 담고 있었으며 박찬욱 감독의 수첩과 소품들은 그의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특별 공연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 문화가 가진 섬세함과 우아함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술은 단순히 전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예술은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치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으며 예술과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문화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예술적 깊이와 창의성은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술적 가치를 발전시켜왔지만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것을 넘어 한국과 이탈리아가 가진 공통된 가치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그리고 혁신과 철학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진정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두 나라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며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보태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으로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